세월 각인 42살의 서지호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삶을 살았다. 유능한 남편, 사춘기 아들,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까지. 그녀는 그 안정감이라는 액자 속에서 스스로를 얌전히 가두고 있었다. 20년간 한 남자만을 알았고 그것이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왔다. 그날 오후, 백화점 발레 파킹 부스 앞에서였다. 늦은 점심을 먹고 나온 그녀는 명품관에서 산 립스틱을 손에 들고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햇살이 따가워 그늘을 찾아 옮겨서던 순간 미끄런 가죽 케이스가 손에서 빠져나갔다. 붉은 립스틱이 아스팔트 바닥을 굴러갔다. 그녀가 몸을 숙이려던 순간 더 낮고 단단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한 남자가 립스틱을 주워들고 있었다. 검은 정장에 어울리는 큰 손. 그의 손가락은 길고 힘이 있어 보였다. 여기 있습니다. 낮고 조금은 까칠한 음성이었다. 담배를 끊은 지 얼마 안 된 듯한 약간 쉰 목소리.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남자의 짙은 갈색 눈동자와 마주쳤다. 45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잘생겼다기보다 남성적이었다. 턱선이 각지고 눈썹이 진했다. 감사합니다. 지우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남자는 립스틱을 건네다 말고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그저 스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손등 힘줄을 따라 아주 느리고 의도적으로 쓸어내렸다. 마치 그녀의 피부가 어떤 촉감인지 확인하려는 듯이. 숨이 멎었다. 1초.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시간. 그러나 그 순간 20년 동안 잊고 있던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랐다. 손등에서 시작된 열기가 팔목을 타고 어깨로, 가슴으로 번져갔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마른 사막 같은 갈증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황급히 립스틱을 낚아채듯 쥐었다. 그 순간 그의 손가락 끝이 다시 한번 그녀의 손목을 스쳐갔다.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더 오래. 실례합니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 대신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때 그의 차가 먼저 도착했다. 검은색 세단. 남자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면서도 그는 창문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머물렀다가 천천히 목선을 따라 내려갔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목을 감쌌다. 차가 사라져도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든 립스틱이 체온으로 따뜻해져 있었다. 아니, 그게 아니었다. 그의 체온이 그녀의 손목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우는 자신의 손등만 내려다보았다. 남자의 손가락이 스쳐간 그 자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져 있었다.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그녀는 그 자리를 만져보았다. 아직도 따끈따끈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 하지만 지우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남편의 목소리도, 거실의 소파도, 심지어 자신의 집이라는 것도. 어디 갔다 왔어? 백화점, 립스틱 하나 샀어.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지우는 욕실에서 오래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눈빛이 다르고, 입술이 다르고, 심지어 숨소리도 달랐다.
침대에 누우며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의 등을 향해 돌아 누웠다.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오후의 그 순간을 되새겼다. 남자의 거친 손가락, 그의 채취, 그리고 그 위험한 눈빛. 새벽 3시. 지우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손등이 간지러웠다. 아니, 간지럽다기보다는 목말랐다. 일주일 뒤 지우는 아들의 학부모 상담을 위해 학교를 찾았다. 복도를 걷던 그녀는 익숙한 뒷모습에 발걸음을 멈췄다. 넓은 어깨,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그 특유의 품격 있는 걸음걸이.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백화점의 남자였다. 권도훈입니다. 건축가고요. 아들이 입안에 담임선생님이 소개하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45세의 건축가 권도훈. 아내와는 3년 전 사별했다고 했다. 상담이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아, 서지우 어머님이시군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한다. 당신의 떨리던 손등까지 전부.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그녀의 손에 머물렀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등 뒤로 감췄다. 그 작은 행동이 오히려 모든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혹시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커피라도 한 잔 하시겠습니까?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지우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는 순간 일주일 동안 잊으려 애썼던 모든 감정이 한 번에 되살아났다. 네, 좋겠네요. 학교 근처 카페는 조용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들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은 작았고 그들의 무릎이 살짝 닿을 정도였다. 설탕 넣으세요? 그가 물었다. 아니요, 그냥을 좋아하시는군요.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저도 그래요. 대화는 아이들 이야기로 시작됐지만 점점 개인적인 것들로 흘러갔다. 그의 건축일, 그녀의 과거 직장 생활. 하지만 진짜 대화는 눈빛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커피잔을 들여던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의도적으로 그녀의 검지 손가락을 자신의 엄지로 눌렀다. 1초, 2초. 죄송합니다. 그가 속삭였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지우의 숨이 가빠졌다. 카페 안이 갑자기 뜨거워진 것 같았다. 그의 손가락이 더 깊이 그녀의 손목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맥박이 뛰는 그곳을.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네요. 그 순간 그의 다리가 테이블 아래서 그녀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지우는 깜짝 놀라 몸을 뒤로 젖혔지만 의자 등받이에 막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의 무릎이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은밀하게 압박했다. 권 선생님, 도훈이라고 불러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제발. 지우는 카페 안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아무도 보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더욱 위험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그의 무릎이 닿는 곳에서는 열기가 번져나오고 있었다. 도훈 씨.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한 번만 더. 그가 중얼거렸다.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도훈 씨. 그 순간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그녀의 손목을 완전히 감쌌다.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맥박을 정확히 짚고 있었다. 당신의 심장이 이렇게 뛰는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우는 그의 손을 뿌리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일어나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 안에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로?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대답낸 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동작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장마가 시작된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차가 고장나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견인차는 1시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때 익식한 검은색 세단이 그녀 앞에 멈춰 섰다. 권도훈이었다. 타세요. 방향이 같지 않습니까? 차 안은 좁고 아늑했다.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거친 순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가 히타를 틀자 따뜻한 바람에 젖은 옷이 마르며 그녀의 체향이 옅게 퍼져나갔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수 냄새와 여자 특유의 채취. 향수 뭘 쓰세요? 그가 갑자기 물었다. 샤넬이요. 좋네요. 당신한테 잘 어울려요. 그는 핸들만 잡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풍겨오는 남성적인 비누향과 젖은 흙냄새가 지우의 신경을 온통 자극했다. 추우세요? 그가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흔들었지만 사실 그녀는 떨고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가 멈췄다. 하지만 비가 너무 심해서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녀가 문고리를 잡으려던 순간 그가 말했다. 잠깐만, 이렇게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지우는 대답 대신 안전벨트를 고쳐맸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차 안에서 앉아 있었다. 빗줄기가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위험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창문이 서서히 뿌옇게 흐려졌다. 지우 씨. 네?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 손길은 그날의 립스틱처럼 거부할 수 없는 신호였다. 손가락이 그녀의 귓볼을 스쳤고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다. 도훈 씨?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멈춰달라고 하세요. 그럼 멈출게요. 하지만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쇄골을 따라 움직였다. 셔츠 단추 사이로 스며든 그의 체온이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가 속삭였다. 안 돼요. 지우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몸은 정반대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를 향해 기울어지고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 사이가 10cm도 남지 않았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술이나 담배 냄새가 아닌 그냥 남자 냄새. 깨끗하면서도 위험한. 키스해도 될까요? 그가 간신히 들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것과 맞닿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비가 꽃잎에 앉듯이. 하지만 곧 더 깊어졌다. 그녀가 작은 신음을 흘렸을 때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30분 뒤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떨어져 앉아 있었다. 창문은 완전히 김이 서려 밖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서 둘만 남은 것 같았다. 집에 들어가야겠어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러세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제 작업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훈의 제안은 일주일 뒤에 왔다. 문자로. 지우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네라고 답장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작업실은 도시 외곽의 낡은 건물 꼭대기층에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방 안에는 설계 도면과 책, 그리고 짙은 커피 향이 가득했다. 그건 온전히 그의 공간이었고 그의 냄새였다. 와, 지우가 감탄했다. 정말 멋져요. 감사해요. 이곳이 제 유일한 안식처예요. 그는 그녀에게 와인을 따라 주었다. 붉은 와인이 글라스에 찰랑거렸다. 곰배? 그가 글라스를 들었다. 뭘 위해서요? 우연한 만남을 위해서. 글라스가 부딪히는 소리가 청명했다. 와인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며 몸을 뜨겁게 만들었다. 아니, 와인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이 그녀를 뜨겁게 만들고 있었다. 이건 미완성입니다. 그가 거대한 건물 모형을 가리켰다. 모든 걸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생각했는데 딱 한 조각이 맞지 않아서 몇 달째 이러고 있어요. 그는 모형을 보는 척하며 지우를 보고 있었다. 마치 내 인생 같군요. 지우가 속삭이듯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요? 모든 게 완벽해 보이지만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늘.
그 순간 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돌려 세웠다. 두 사람의 거리가 급격히 좁혀졌다. 내가 그 마지막 조각이 되어주면 안 되겠소?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오랫동안 참아온 욕망이 배어 있었다. 입술이 닿았다. 망설임도 주저도 없는 깊고 뜨거운 입맞춤이었다. 이번에는 차 안에서처럼 조심스럽지 않았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아 더 깊이 끌어당겼다. 도훈 씨! 지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뭐든 해달라고 하세요. 뭐든. 그의 손이 그녀의 셔츠 버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지우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다. 20년간 닫아두었던 자신의 모든 문을 열어 젖히고 있었다. 창밖의 야경이 아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아니,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야경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남편은 여전히 출장 중이었고 아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입술이 부어 있고 목에는 희미한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몸 전체에서는 그의 냄새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샤워를 하면서도 그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아니, 지우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자신의 침대에서 눈을 떴다.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집은 평온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손길, 그의 체온, 그의 거친 숨소리.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차려주는 아침 식사를 아무렇지 않은 척 삼켰지만 목구멍에서는 모래알이 씹히는 듯했다. 어제 늦게 들어왔더라? 남편이 물었다. 친구랑 만났었어.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왔다. 그것이 더욱 무서웠다. 샤워를 하며 거울을 봤다. 어깨에 희미하게 남은 붉은 자국들.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낙인이었다. 그녀는 샤워기 물줄기 아래서 소리 없이 울었다. 좋았다. 미칠 듯이 좋았다. 그래서 더 끔찍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도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어젯밤 당신의 향기가 아직도 내 작업실에 남아있어. 그 한 문장에 그녀의 결심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 답장을 보냈다. 나도 당신 냄새가 안 지워져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점심시간, 도훈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지우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고민했다. 거절해야 했다. 이미 선을 넘었고 더 이상은 위험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네라고 답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럽게 이어졌다. 그의 작업실은 두 사람만의 세상이 되었다. 지우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들에게 무심해졌다. 그녀의 세상은 점점 권도훈이라는 남자에게 잠식당하고 있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의 품에 안겨 지우가 불안하게 물었다. 2달째 이어진 만남.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처음부터 괜찮을 리 없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당신 없는 어제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됐어. 저도요. 지우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현관에 놓인 남편의 구두를 보았다. 늘 그 자리에 있던 닳고 낡은 구두. 20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구두. 문득 눈물이 핑 돌았다. 문을 열자 남편이 거실에 서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날 백화점의 그 립스틱이 들려 있었다. 이거 담신차 조수석 밑에 떨어져 있더군.
남편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었다. 당신, 이걸 언제 샀지? 지우의 입이 바짝 말랐다. 그 립스틱은 그날 도훈과 처음 만난 날 산 것이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의 기억 안 나나? 남편의 목소리에 서늘함이 함돌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의 모든 거짓말이, 모든 비밀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것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도훈에게서였다. 남편의 시선이 그녀의 휴대폰으로 향했다. 운명의 순간이었다.